지금 좋은 입결을 갖게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는 아이라면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자유롭게 놔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도 않을까봐 걱정이지 않으신가요?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고 훌륭한 아이들, 잘 키운 아이들을 보니까 자기 집 아이들도 잘 키우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선생님들만의 자기 아이를 잘 키우는 비법, 노하우 뭘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엄마인 혹은 선생님이 아빠인 아이들 잘 키우는 비법 나눠주세요 하신다면 그 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죠. 선생님들이 결혼 상대로 1순위다. 방학도 있지만 아이들을 워낙 많이 가르쳐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 하나는 확실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부감 1위로 선생님들이 올랐던 적이 많고요. 지금도 그런 기대가 있죠. 선생님이면 그렇게 30명씩 되는 아이들을 잘 컨트롤하고 아이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자기 아이 키우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나. 정말 잘 키울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가 있으실 텐데요. 선생님들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노하우로 잘 자랄까요? 제가 20여 년간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나이가 많은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었어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얘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아이는 두 부류로 나눈다.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스카이 가는 친구들, 아주 잘 자란 친구들, 또 입시 결과도 좋은 친구들. 두 번째는 굉장히 자유롭고 별로 터치를 안 해서 자유롭게 크는 아이들, 두 부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코 선생님이 엄마라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저만의 결론을 내려보면서 선생님들한테 묻기를 그만두었는데요. 아이들을 다 키워놓은 10대 이상의 선생님들은 늘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오늘 선생님들이 두 가지 부류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자녀 교육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첫 번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경우입니다. 학교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집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차곡도 예상하시다시피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얼마나 많은 비법을 갖고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잘 보는지, 언제 수행평가를 보는지, 또 지필평가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루틴을 따라서 잘 클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녀들 대학 보내는 거 보면요. 굉장히 잘 보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의 그 카리스마 있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다뤘던 카리스마 때문에 아이들이 또 순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마가 이끌어주는 대로 루틴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학교의 아이들을 잘 다루듯이 집의 아이들을 잘 서포트해주고 이끌어주시는 게 맞긴 한가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그 얘기는 뭐였어요?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부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요 정말 다양하죠. 알아서 척척 자기를 잘하는 모범생부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려운 친구들까지 쭉쭉쭉쭉쭉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정말 잘하는 아이들,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모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집에 가서 내 아이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 이 아이는 자기 나름의 색깔을 갖고 있어. 그것대로 소중해. 라는 생각이 들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저렇게 상위 아이들처럼 왜 못 따라갈까? 라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트러블이 하나, 둘, 셋 생기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하고 등을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는 나를 절대 이해 못해 하면서 돌아서고요. 엄마는 또 나름대로 내 아이가 저것밖에 안 되다니 실망하면서 서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자유롭게 방임형으로 크는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잔소리하고 케어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로서 지친 선생님들은 집에 와서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들은 자유방임형으로 키우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아이가 양이 안 차는 경우, 혹은 엄마가 일인 학교 생활에 지쳐서 아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 이런 두 가지 부류에서 자유방임형의 아이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요,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잘 키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실 나는 자녀를 잘 키우지 못했다. 워낙 날고 기고 잘하는 아이들을 보다 보니 아이에 대한 눈높이만 높아져서 내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양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한테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봐줬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엄마의 욕심 때문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 수많은 아이들을 자기 그릇과 색깔에 맞게끔 봐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 내 아이한테는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조금 더 멋진 그릇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큰 그릇이었으면 좋겠고 라는 욕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지 못했다.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나이를 들어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뭔가 성취를 이루고 스카이를 가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기의 그릇을 인정해준 아이들이 결국 행복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하면서 후회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 닥달하지 마라. 아이는 자기 색깔과 그릇대로 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가 가진 모양대로 그 모양을 잘 받쳐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조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를 직접 키울 때는 엄마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게 잘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엄마가 끌고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아이에 맞춰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유방임형으로만 키운 엄마들, 결국 갈등이 있어 그런 엄마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카이 가고 정말 잘 나가고 이런 선생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지나고 나니 스카이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한 게 사실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또 후회를 하십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게 매일매일 후회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했으면 아이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런 후회보다도 조금 더 큰 후회인 것 같아요. 아이가 순한 기질이었고 엄마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아이를 착착착 만들어서 키웠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서요.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키워놓고 보니 아이가 사회생활하면서 힘들어하더라. 자기가 스스로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뭔가 사람들과 부딪혀서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모르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하는지를 모르더라. 엄마가 가라는 대로 학원을 갔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착착착 그 루틴에 맞게 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해 본 경험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지? 조그만 고민에도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보니
스카이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힘이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식을 키워놓고 보니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라고 하실 텐데요.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아 이랬으면 좋았을 걸 라는 후회가 있는 거죠. 통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는요. 아이는 아이와의 색깔, 빛깔이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키워라. 그것을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줘라. 아이의 판단을 믿어줘라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들이라고 해서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분 물론 있겠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네, 보아오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고 문제를 발생하는 것, 또 너무 앞선 아이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다 보니까는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많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욕심을 걷어내기가 힘들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을 다 합해서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를 믿고 아이를 지지할 수 있는 엄마가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말이죠. 자, 오늘은 선생님들이 아이 키우는 이야기 나눠봤어요.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아이를 키우는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선생님도 엄마는 처음이니까요. 우리 모두 14살의 아이 엄마는 처음이고 15살 아이 엄마는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실수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미래까지 생각했을 때 바라봐야 될 엄마의 모습, 아이의 모습이 뭔가를 그려가면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작 만들고 싶은 아이, 내가 정작 기대하는 아이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지금 좋은 입결을 갖게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지 못하는 아이라면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지금 너무 자유롭게 놔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지도 않을까봐 걱정이지 않으신가요? 그 부분에 좀 중도를 맞추기 위해서 내 아이가 어떤 색깔과 어떤 빛깔을 갖고 있는 아이인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아이와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를 관찰하면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탐구생활입니다.